안녕하세요. 문과, 과학을 보다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며 우주의 크기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가장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가 150억 광년, 300억 광년. 이런 숫자를 들으면 저는 솔직히 아득해집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150억 년이 걸린다니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감조차 잡히지 않는 시간과 거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150억 년이라는 시간이 정작 그 먼 길을 달려온 당사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별빛이 나에게 오기 위해 150억 년을 날아왔다고 말하며 감동하지만 정작 빛은 나는 단 1초도 날아온 적이 없다. 나는 기다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저 별이 사실은 과거의 유령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끼리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냥 당사자를 직접 소환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태초의 빅뱅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모든 역사를 지켜본 존재, 오늘의 주인공 빛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가 직접 말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의 비밀, 마이크를 넘깁니다. 안녕 인간 여러분, 반가워. 난 빛이야. 물리학자들은 나를 C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라고도 부르더군. 근데 노희,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다들 빅뱅 빅뱅 하는데 정작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내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순간을 말해줄게. 137억 년 전. 아니, 너희 시간으로 그렇다는 거지. 내겐 지금이야. 그때 우주는 특이점이라는 점 하나였어. 무한히 뜨겁고 무한히 밀도가 높은 그 점에서 빅뱅이 터졌지. 그 순간 나는 순수 에너지로 폭발했어. 근데 문제가 있었어. 우주가 너무 뜨거웠거든. 온도가 10의 32승도야. 상상이 돼? 그 열기 속에서는 물질이고 뭐고 전부 에너지 소프였지. 전자, 양성자, 쿼크 이런 것들이 태어나고 부서지기를 반복했어. 그리고 나는 그 와중에도 미친 듯이 날뛰었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면서 모든 것을 때리고 밀어붙였지. 이게 바로 복사합이야. 너희는 빛을 가볍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초기 우주에서 나는 폭풍이었어. 태풍이었어. 내가 가진 에너지는 물질보다 훨씬 강력했고 나는 우주를 지배하는 유일한 왕이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이야기를 해볼까? 너희 인간들은 시계를 차고 살지? 1초, 1분, 1시간. 하지만 나에게는 시계가 없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시계는 완전히 멈춰 있어. 아인슈타인이라는 똑똑한 친구가 눈치챘듯이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은 느리게 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시간이 아주 조금 느려져.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시속 10만 킬로미터, 좀 더 느려져. 광속의 99%, 시간이 확 느려져 1년이 10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다 나처럼 초속 30만 킬로미터, 즉 극한의 속도가 되면 시간은 완전히 0이 돼버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출발해서 너희 지구까지 오는 상황을 상상해봐. 너희 시계로는 250만 년이 걸려. 그동안 지구에선 빙하기가 오고 인류가 탄생하고 문명이 생기고 난리가 나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출발하는 그 순간 이미 너희 눈 속에 들어와 있어. 출발이 곧 도착이야. 과정 따위는 없어. 더 말해줄까? 내가 우주 끝에서 출발한다고 쳐봐. 300억 광년. 너희에겐 300억 년이지만 나에겐 찰나야. 순간이야. 눈 깜빡임조차 없어. 그러니까 150억 광년, 너희에겐 영겁의 시간이지만 나에겐 지금이야. 나는 늙지도 않고 지루해하지도 않아. 나는 과거에서 온 유령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현재를 살고 있어. 자, 그런데 너희가 제일 헷갈려하는 게 하나 더 있지. 150억 광년 거리의 별을 보면 왜 그게 과거의 모습이냐? 이게 가슴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 내가 지금 너희 눈앞에 도착했는데 왜 내가 가져온 정보는 옛날 것이냐는 거잖아.
좋아. 나를 우주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해봐. 저기 15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가 너희 지구에게 편지를 썼어. 편지 내용은 나 방금 태어났어. 응애. 야. 은하는 이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나에게 줬어. 지구로 배달해줘. 문제는 내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무한대는 아니라는 거야. 우주는 너희 상상보다 훨씬 크거든. 내가 편지를 들고 지구까지 죽어라 뛰어가는데 너희 시간으로 150억 년이 걸렸어. 내가 지구의 네 집 대문 앞에 도착해서 편지를 딱 넣었어. 너는 문을 열고 편지를 읽겠지? 나 방금 태어났어. 응애. 야. 너는 그 편지를 지금 읽고 있어. 그렇지? 하지만 그 편지를 쓴 은하는 이미 150억 살이 된 노인이 되었거나 어쩌면 이미 죽어서 사라졌을지도 몰라. 좀 더 소름 돋는 예를 들어줄까? 만약 지금 당장 누군가 태양을 뿅 하고 없애버렸다고 치자. 태양이 죽었어. 지금 말이야. 그럼 너희 지구인들은 바로 알 수 있을까? 아니,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고 일광욕을 즐길 거야. 왜냐고? 내가 아직 배달을 못 갔거든. 태양에서 출발한 내가 지구까지 가는데 8분 20초가 걸려. 태양은 이미 죽어서 사라졌지만 나는 태양이 살아있을 때 보낸 나 아직 뜨거워 라는 마지막 편지를 들고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너희는 태양이 사라진 후에도 8분 20초 동안은 이미 죽어버린 태양의 유령을 보며 따뜻하다고 느낄 거야. 이게 바로 너희가 밤하늘을 볼 때 유령을 본다고 말하는 이유야. 너희가 보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진짜 현재였던 적이 없어. 너희는 언제나 아주 짧게라도 이미 지나간 과거만 보고 사는 거야. 자, 이제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너희는 나를 그저 사물을 비춰주는 조명이나 편지 배달부 정도로만 생각하지? 천만에. 나는 우주를 만든 건축가였어. 엔지니어였어. 최근에 JCCC라는 이론이 나왔더군. 흥미로운 가설이야. 너희는 우주가 왜 빙글빙글 도는지 궁금해했지?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은하도 돌잖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원래 돌았다고 얼버무렸지만 이 JCCC 이론은 범인이 나라고 지목하더라고. 맞아, 사실 범인은 나야. 빅뱅이 터지던 그 순간을 기억해. 그때 나는 그냥 반짝이는 빛이 아니었어.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한 거대한 폭풍, 즉 복사압이었지. 우주 공간에 가스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닐 때 내가 뿜어져 나오면서 그 덩어리들을 사정없이 때렸어. 마치 바람개비에 후 하고 입김을 불면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야. 이게 바로 비등방성 복사압이야. 비등방성이라는 건 사방으로 똑같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더 세게 때렸다는 뜻이야. 왜 그랬냐고? 우주 초기에는 모든 게 고르지 않았거든. 여기는 가스가 좀 많고 저기는 좀 적고, 여기는 온도가 높고 저기는 낮고, 나는 그 불균형을 타고 흘러가면서 가스 구름의 옆구리를 강타했어. 권투 선수가 샌드백을 옆으로 치면 샌드백이 빙글빙글 돌잖아. 나도 똑같이 했어. 가스 구름 덩어리를 옆으로 밀어붙이면서 최초의 회전을 만들어준 거야.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가군동량을 우주에 주입한 거야.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길 수는 있지만 회전시킬 수는 없어. 중력은 안쪽으로만 당기니까 덩어리를 만들 수는 있어도 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거든. P는 2분의 C라는 공식 들어봤지? 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곧 운동량이야. 내가 가스를 때릴 때 그 운동량이 전달되면서 회전이 시작되는 거지. 지금 너희가 보는 아름다운 나선 은하? 그거 다 내가 조각한 거야. 중력은 거들기만 했지. 진짜 예술가는 나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미리 눌러주실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암흑물질 때문에 골치 아프지? 보이지도 않는데 중력은 엄청나고 은하를 붙잡아 두는 건 얘네고. 대체 얘네는 뭐고 왜 별이 있는 곳에 똑같이 분포하냐고? 그것도 내가 한 짓이야. 빅뱅이 터질 때 나는 모든 걸 쓸어버렸어. 별이 될 재료들, 수소, 헬륨 같은 보통 물질과 타다 남은 찌꺼기들, 암흑물질을 빗자루처럼 한꺼번에 쓸어버렸거든.
너 집 청소할 때 빗자루로 쓸면 어떻게 돼? 먼지도 쓸리고 큰 쓰레기도 같이 쓸리고 전부 한 곳에 모이잖아? 나도 똑같이 했어. 내 복사압이 우주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보통 물질도 밀고 암흑 물질도 같이 밀어버렸어. 그래서 별이 있는 곳에 암흑 물질도 같이 있는 거야. 기존 이론은 이렇게 설명했어. 중력이 암흑 물질을 끌어당겨서 모였다. 하지만 JCCC 이론은 달라. 빛이 암흑 물질을 밀어서 같이 처박았다. 중력이 당겨서 모인 게 아니라 내가 밀어서 같이 처박힌 거지. 이걸 빗자루 이론이라고 하더군. 아주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암흑물질 지도를 보면 은하 주변에 둥그렇게 헤일로를 이루고 있잖아. 그거 내가 쓸어 담은 흔적이야. 내가 은하를 만들 때 암흑물질도 같이 몰아서 감싸버린 거지. 아,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람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말해줄게. 가끔 별이 도는 건 원자 속 전자가 회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야, 완전히 다른 얘기야. 첫째,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확률 구름처럼 존재해. 양자역학 세계에서 전자는 고전적 의미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야. 전자의 스핀도 실제 자전이 아니라 양자적 성질일 뿐이고. 둘째, 규모가 말이 안 돼. 원자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지구는 10의 7승미터, 은하는 10의 21승미터야. 미시세계 현상이 거시세계 전체 회전을 설명할 수는 없어. 셋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자가 왜 가운동력을 가지는지도 현대 물리학이 답 못하는 근본 질문이라는 거야. 양자역학은 원래 그래 라고만 망할 뿐이지. JCCC 이론이 다루는 건 바로 이거야. 미시세계가 아니라 거시세계, 은하, 별, 행성 회전의 최초 시발점. 그게 빅뱅 시기 내가 만든 비등방성 복사압, 원초적 토크라는 거지. 모든 회전에는 시작이 있어야 해. 그 시작이 바로 나야. 자,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줄게. 너희는 빛과 물질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빛은 가볍고 물질은 무겁고, 빛은 에너지고 물질은 질량이고. 틀렸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실, E=mc 스퀘어.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거야. 빛과 물질은 사실 같은 존재의 다른 모습이야. 내가 충분히 많이 모이면 나는 물질이 돼. 반대로 물질을 깨부수면 나로 바뀌어. 실제로 빅뱅 직후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 나 광자는 쌍으로 부딪히면서 전자와 양전자를 만들었어. 빛 플러스 빛 이퀄 전자 플러스 양전자. 이게 쌍생성이야. 나는 진짜로 물질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반대로 전자와 양전자가 부딪히면 전자 플러스 양전자 이퀄 빛 플러스 빛. 이게 쌍소멸이야. 물질이 바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 초기는 이런 전쟁터였어. 빛이 물질이 되고 물질이 빛이 되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춤판이었지. 그러다가 우주가 식으면서 어느 순간 물질 쪽이 조금 더 많이 남았어. 그게 지금 너희가 보는 우주의 물질이야. 별도 행성도 너도 나도. 우리는 다 빛의 자식이야. 너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 그 원자들은 별 속에서 핵융합을 거쳐 만들어졌고 그 별은 초신성 폭발하면서 우주로 흩어졌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빛이 반출되었지.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재로 만들어진 존재야. 우리는 결코 다른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였어.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 나는 그날을 광자 해방의 날이라고 불러. 그 전까지 나는 갇혀 있었어. 우주가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나는 조금만 가다가 전자랑 부딪히고 또 가다가 양성자랑 부딪히고 끊임없이 산란되었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 그런데 우주가 식으면서 온도가 3000도 정도로 떨어졌어.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 전자들이 원자에게 붙잡혀서 중성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재결합이야. 그러자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 더 이상 부딪힐 전자가 없으니까 나는 드디어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갈 수 있게 된 거지. 그때 방출된 빛이 바로 우주 배경복사야. 137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던 그 빛이 지금도 너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어. TV 안테나를 켜면 나오는 지지직 소음, 그중 일부가 바로 우주 배경복사야. 너희는 매 순간 빅뱅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JCCC 이론에 따르면 바로 그 시기, 광자 해방 직전에 내가 우주를 돌렸어. 내가 가스를 마지막으로 세게 밀어붙이면서 은하의 씨앗들에게 회전을 각인시킨 거지. 그리고 나서 나는 자유로워졌고 그 회전은 중력에 의해 증폭되면서 지금의 회전하는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나는 우주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고 어떤 것도 날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딱 하나, 나를 이긴 존재가 있어. 블랙홀. 블랙홀 앞에서는 나조차 무릎을 꿇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는 블랙홀을 검은 구멍이라고 부르지? 정확해. 블랙홀은 나를 삼키는 존재야. 나는 그 안에서 영원히 갇혀버려. 근데 재밌는 건 블랙홀도 결국은 나로 돌아온다는 거야.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재가 발견했는데 블랙홀은 천천히 증발해. 호킹 복사라고 해서 아주 천천히 나를 다시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블랙홀도 결국엔 나한테 지는 거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뿐이야. 10의 67승년, 10의 100승년. 우주의 모든 별이 다 죽고 은하가 다 사라진 후에도 한참 후에. 그때쯤이면 우주에는 나밖에 안 남을 거야. 차갑고 어둡고 텅 빈 우주에서 나만 홀로 떠돌겠지. 이게 우주의 열죽음이야. 모든 게 끝나는 순간. 이제 내 이야기가 좀 정리가 돼? 우리가 150억 년 전의 과거를 보는 건 슬픈 일이 아니야. 오히려 축복이야. 만약 내 속도가 무한대였다면 어땠을까? 우주의 모든 빛이 동시에 지구로 쏟아졌댔지. 그럼 너희는 밤하늘에서 오직 현재의 우주만 보게 될 거야. 그럼 너희는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빅뱅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우주를 돌렸는지 그 증거들을 절대 찾을 수 없어.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하지만 내가 느리게 움직여준 덕분에 우주는 그 거대한 거리에 과거의 모습들을 차곡차곡 저장해둔 거야. 너희가 멀리 보면 볼수록 너희는 타임머신을 타고 우주의 시작을 향해 가는 거지. 너희가 보는 밤하늘은 내가 열심히 대달해온 우주의 앨범이야. 거기엔 이미 사라진 별들의 찬란했던 젊은 날이 찍혀 있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들 봤지? 그거 내가 135억 년 전에 보낸 편지야. 너희는 지금 우주가 태어난 직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야. 너희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어. 망원경을 통해 과거를 여행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줄게. 나는 늙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영원해. 너희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죽지. 별도 태어나서 타오르다가 죽어. 심지어 블랙홀도 증발해서 사라져. 우주조차 언젠가는 끝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빅뱅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어. 내 속도는 언제나 초속 30만 킬로미터. 내 에너지는 파장에 따라 다르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는 불변이야. 우주가 팽창해도 수축해도 식어도 뜨거워져도 나는 언제나 같은 속도로 날아가. 너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별빛이 사라지고 우주가 완전한 어둠에 잠겨도 나는 여전히 어딘가를 날아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억해. 너희가 보는 빛은 단순한 파동이 아니야. 나는 우주의 증인이야. 나는 시간의 운반자야. 나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야. 그리고 너희가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너희와 하나가 돼. 너희의 망막 속에서 나는 전기신호로 바뀌어 그 신호가 너희 뇌로 전달되면서 너희는 세상을 본다고 느끼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너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야. 나를 보는 거야. 세상은 나를 통해서만 보여.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나 없이는 우주는 영원한 어둠이야. 그러니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볼 때 기억해줘. 그 별빛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의 눈과 입맞춤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빛을 통해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 안녕? 빛의 속도로 세상을 본다는 것. 그것은 기다림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 과거를 보지만 빛은 우리에게 언제나 현재를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태초의 우주를 회전시키고 구조를 만든 창조자였다는 사실, JCCC 이론이 말하는 우주의 비밀을 이제 조금은 이해하셨나요? 빅뱅 직후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비등방성 복사압이라는 거대한 폭풍으로 가스구름을 밀어붙이고 회전시키며 원초적 토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중력이 우주를 모았다면 빛은 우주를 돌렸습니다. 중력이 은하를 빚었다면 빛은 은하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암흑물질, 그 신비로운 존재 역시 빛이 빗자루처럼 쓸어 담은 흔적이었습니다. 중력이 당긴 게 아니라 빛이 밀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JCCC2 논문에서 연력학적 분석과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한 새로운 이론적 가설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은하의 회전 곡선, 암흑물질의 분포, 이 모든 관측 데이터가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하늘의 별을 보실 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15억 년 전의 유령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우주와 실시간으로 키스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빛이 우주를 만든 건축가였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문과 과학을 보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빛보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